보건복지부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전체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정신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청년들의 마음은 안녕한 걸까요? 성균관대 학우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와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총 이틀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항목을 활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전과 달리 종종 우울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의욕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나요? 설문에 응답한 총 154명의 학우 중 약 47%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이유를 학우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곧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과제랑 퀴즈가 좀 몰려서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학교 4년 동안 뭘 했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게 돼서 종종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우가 취업 준비, 진로 고민, 장래 불확실성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힘듦을 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산경제관 1층에 위치한 교내 카운슬링 센터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상담이 5,000, 검사가 3,000 해서 대략 8,000건.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사실 베이직하게 모든 학생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아래서 신체 증상,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이 좀 불안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일상을 하기 힘든 친구들이 15%,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또 심각하게 높은 상담 건수와 학생들의 공통되고 주된 고민들은 청년 정신건강의 적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된다면 이는 고뇌를 넘어 실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 현황과 그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흔히 행복은 기대분의 성취거든요. 근데 국민소득 $100 미만에서 태어났을 때는 먹고만 살아도 행복한 거였죠. 근데 지금 20대가 가지는 행복의 기준은 이전보다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만족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라는 건 결국 현실이 우리 기대보다 이하일 때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대의 우울증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라고만 생각한 거죠. 알아서 해결하고 직장에 와선 일해라. 이런 것이 이제 이전의 집단주의 조직 문화에서는 또 그때는 나름 작동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20대가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에 미래가 불안하고 또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쉼과 여유를 참 갖기 어렵게 계속 달려오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에 미국에서도 대학생 자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이때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죠. 이 자살, 특히 청년의 자살에는 대학, 직장, 지역사회의 책임이 있구나. 우리가 이 청년의 마음의 고통도 돌보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구나 하면서 1998년에 미국의 국회에서 자살 예방 결의안이 통과되고요.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 예방 종합 대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이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전의 눈으로 보면 마음 건강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이제는 대학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시스템을 갖추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뀌었다. 뭐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이제 취업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유인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은 아마 지금 비슷한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겠죠. 근데 그 고민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취업 문제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울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화도 날 겁니다. 근데 불안, 분노, 우울은 다 필요한 감정이거든요. 불안 때문에 우리가 시험 준비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울 때문에 왜 나는 시험을 망쳤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잘 보지?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요. 분노 때문에 이건 진짜 잘못됐다. 뭔가 바뀌어야 돼. 학교에 건의를 하자.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우울, 불안, 분노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속돼서 미래를 생각해도 너무나 비관적이기만 하고 의욕도 없고 자기가 가진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이 우울증 상태는 뇌질환으로 보고 꼭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경증일수록 상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할수록 상담도 물론 해야겠지만 약물치료나 생물학적인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는데 팔 움직여보라 하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는 사람한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라 전혀 먹히지 않죠. 먼저 팔에 뼈를 붙이고 그리고 다시 붙을 때까지 이제 수술을 받거나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딴 건 몰라도 불면증이 지속된다. 불면증 자체는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20대에 불면증이 오면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래 간다. 그 다음에 너무 괴로운데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이때는 반드시 정신과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와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겪어내며 경직된 경제와 노동시장, 그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에 따라 2017년에 비해 2021년 2030 세대의 정신질환 환자 수는 압도적인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살기 힘들어진 우리 사회와 연결된 지점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청년 정신 건강을 심화시킨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김영한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당장 청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그런 목전에 닥친 미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불투명하고 또 사실 취업하기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죠? 취업난이라는 게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그리고 이제 고용이 줄었다는 건데요.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어떤 수익성이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왜 수익성이 줄고 왜 그 고용 여력이 줄어드는가라는 건 결국 이제 기업의 경영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 익숙해져 있던 안정적인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향후의 어떤 국제 경제 질서, 예를 들어 무역 체제나 어떤 환율 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정학적 체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게 되니까 다들 그냥 복지부동에서 투자를 다 유예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쭉 청년들의 취업난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작년 올해
혹은 또 내년 이런 시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세월 중에 청년들의 어떤 취업 시장에서는 제일 힘든 세월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 그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던 그 어떤 아시아 어떤 분업 구조에서 우리 독특한 위치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소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제 절대적인 기술 우위라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런 어떤 기술적 비교 우위 구조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게 추가적으로 계속 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객관적으로 못 되는 거니까 단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산업의 존립 기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청년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다시 취업이라는 게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꿈이 되도록 우리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청년들한테 고용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산업을 육성하는 그 산업 육성 책임 하나, 그 다음에 청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소위 기회의 그 형평성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자들이 해고됐을 때 재취업이 될 때까지 그 재취업 직업 교육과 그 해고된 노동자들의 제주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국가 지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당장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두 가지 과제가 제가 봤을 땐 지금 꿈을 꿀 수 없는 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절망을 이제 좀 뭔가 걷어내고 다시 청년들을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해야 될 그 두 가지 제일 기본적인 정책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게. 이에 성대신문은 취업 문제로 인해 얻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은 하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저는 진로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휴학하고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일을 병행했었는데 공부도 힘들고 일도 스트레스가 좀 많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불안장애를 겪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되게 아팠는데 처음에는 목이 좀 아프더니 이제 목 디스크가 왔고,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까지 오고, 이제 디스크가 오니까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근데 휴학은 한 상태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불안이 계속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힘들고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장애가 오게 됐습니다. 불안장애 때문에 과호흡이나 불면증, 뭐 건강염려증 같은 것도 생겼었어요. 양동이에 뭐 물을 다 채워놨는데 물을 부으면 막 넘실넘실거리다가 이제 넘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 참는데 이제 계속 스트레스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좀만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넘칠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어요. 우선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것도 도움이 되게 됐었어요. 이제 명상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끊임없이 오는 스트레스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신체적인 문제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개선이 됐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더욱 단단해지는 건 100% 확실한 거니까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건강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좀 더 좋아져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잘 버텨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면 꼭 그 방향이 아니어도 된다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로나 취업과 관련한 미래 불안감이 청년 정신건강 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는 유인 중 그저 하나이며 정신질환의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사회 상황이 확대되는 지금, 청년들의 이 기본적이고 만연한 유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회와 더 흔들리는 청춘들. 그럼에도 힘들지만 버텨내려는 저마다의 노력들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적 이유로 정신질환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는 하구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에타에서 정신건강 관련 꿀팁을 올렸던 루카스입니다. 저는 전자전기공학부를 전공하였고 23년도에 졸업해서 지금은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종합심리검사라는 검사에서 이렇게 세 가지 기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불안 기질이 있고 강박 기질이 있고 회피 기질이 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아무래도 그런 컨텍스트를 놓치는 성향 때문에 좀 친구들한테 약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사람 자체를 되게 멀리하게 되고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되게 없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뭐 외로움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외로움으로 인해서 또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지속적이고 길었다 보니까 되게 우울증으로 발병한 것 같아요.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통해서 정말 많이 회복하게 되었고요. 특히 약물치료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증상을 꽤나 오랫동안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 우울증을 한 10년 정도 겪은 것 같은데 사실 괴로울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 같은 걸 구하긴 했었어요. 뭐 사람들 사이에서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조언들을 많이 구했었는데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겉으로는 진짜 멀쩡해 보이는 케이스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해주는 말들은 되게 뭐 너가 더 노력했어야 됐다, 뭐 너가 상대방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아니면 또 너의 장점을 길러서 그 장점을 키워서 자존감을 더 미리 키웠어야 했고 뭐 사람 앞에 그냥 더 자신감 있게 했어야 했다, 뭐 신경을 그냥 안 쓰면 될 문제 가지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뭐 너가 그냥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거다, 되게 이런 말들밖에 들을 수 없었는데 저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증상들이 거의 3개월 만에 거의 대부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느끼게 되었죠. 저는 진짜 신경 호르몬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동안 뭐 수년 동안 진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노력 부족으로 치부받아왔고 되게 많은 오해를 받아왔었구나. 사실 제가 에타에 글을 올리게 된 게 완치된 상태에서 올린 건 아니었거든요. 뭐 저도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올린 거고 내가 치료 효과를 너무 많이 느껴버려가지고 글을 올리면서 활동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의 글을 읽고 뭐 병원에 가봐서 뭐 치료받았다는 후기 같은 것도 많이 들러오게 되니까 되게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 그와 동시에 억울함도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뭐 재발 방지용으로 아주 소량만 먹고 있는 상태? 근데 뭐 제도나 국가적 차원의 기관보다는 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좀 더 많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실제로 뭐 제가 겪었던 얘기도 한데 뭐 아는 사람한테 뭐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고요. 저는 진짜 우리 사회 스스로를 병든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도 쉽게 방문하지 못하고 상담센터도 쉽게 가지 못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노력이란 걸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정신질환도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사회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정신질환도 진짜 뭐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뭐 너가 주의를 안 기울여서 그런 거다, 되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도 되게 많고
되게 치료를 방해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새 말씀도 가능하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건 진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받는 거에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시는 것을 되게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 직종에 대한 꿈이 있으신 게 아니시라면 취업에 대한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정신건강의학과랑 상담센터랑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해먹고도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를 접하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갈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힘들더라도 확률에 의해 가지고 자기 꿈을 자꾸 조정하는 그런 현실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너무 자신을 현실에 깨맞추려는 그런 태도는 그건 현명하고 현실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땐 더 뭐랄까요 그 안타까운 것 같은 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좀 무모한 꿈을 접지 말고 절대 현실하고 타협 안 하는 그런 진짜 청년들의 모습을 다들 좀 갖출 수 이제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더 청년들한테 이제 박수를 여러 가지로 쳐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우리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면서 대학생 우울증 지원센터를 운영해 봤는데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처음에 친구들이 우울증이 온 학생이 아픈 학생이 아니라 나쁜 학생이라고 생각했대요. 무슨 얘기냐?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안 나와요. 준비를 안 해와. 지금 왜 이렇게 게을러? 의지가 없어.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살 시도를 했더라. 그리고 너무 미안했다 그러거든요. 만약 주변에 친구가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 친구의 우울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봐주시고 가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때 판단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듣고 아 그럴 정도로 많이 네가 힘들었구나. 여태 몰랐다. 그리고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그리고는 필요하다면 같이 상담을 받아보고 또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할 때 내가 상담센터 정신과를 먼저 찾아가 보십시오. 물론 진료는 남의 얘기를 하려고 진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나 1577-0199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상담전화에 전화해서 내 친구가 이렇게 요새 아픈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친구에게 제안하고 돕는다면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래도 소방관이 아니래도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비단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를 본다면 주위에서 돕는 것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청년들, 즉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